이번에는 폴리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append to polygon이라는 툴이에요. 페이스 면 잡을 때도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위쪽 면만 잡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프론트 뷰에 가서 일단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로 이렇게 다 빼주면은 윗면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죠. 또 반대로 이 윗면만 제외하고 다 잡고 싶을 때는 이번에는 Shift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반전 복사가 돼서 이 윗면만 빼고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스 잡을 때 알아두시면 되겠고, append to polygon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은 일단 요 녀석과 요 녀석에 이렇게 여기를 이제 면으로 채우고 싶은데 일단은 머지를 시켜줘야 돼요. 머지 여기 아이콘 부분 있죠? 해서 서페이스에 들어가서 서페이스 아니지 페이가 아니고 메쉬 툴에 들어가서 append to polygon으로 오면 이면 하면 이렇게 분홍색이 뜨죠? 그럼 엔터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G키를 이용해서 전에 했던 기능을 다시 한번 사용한 단축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릿지라는 툴인데요. 저번 아까 사용했던 append to polygon이랑 똑같은 기능의 툴인데 이제 그거는 한 면씩만 면을 채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면을 잡으면 한꺼번에 다 면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근데 채워질 그 면의 개수가 두 개가 동일해야지 만 사용이 가능한 툴이고, 그리고 append to polygon이랑 똑같이 컴바인을 해줘야 적용이 되는 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append to polygon이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때 두 개를 잡고 일단 컴바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애니메시의 브릿지를 사용해주면 이렇게 한꺼번에 바로 면이 채워지신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uplicate라는 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uplicate는 말 그대로 복사인데 duplicate는 면을 복사할 때 사용하는 툴이에요. duplicate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영역은 그대로 남고 복사가 돼서 이렇게 면이 복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xtract라는 툴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디태치랑 비슷한 기능인데 차이점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페이스를 이렇게 떼어내고 싶다 했을 때 디태치를 사용해도 이렇게 떼어낼 수 있고, 또는 익스트랙트를 사용해도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윗부분도 이제 디태치로 했을 때도 떼어낼 수 있고, 익스트랙트로 해도 떼어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이제 영역을 나누고 싶어요.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 다른 재질로 주고 이쪽 부분 다른 재질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디태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영역은 분리가 되지만 오브젝트 모드로 봤을 때는 한 개의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로 잡혔을 때는 한 개예요. 하지만 페이스로 잡았을 때는 이렇게 분리가 되지만, 그에 비해서 익스트랙트를 쓰면은 보이시죠? 오브젝트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떼어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 주고 싶을 때는 익스트랙트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영역을 나누어 주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벨이라는 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벨은 선을 추가해서 어떤 곡선이나 모형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자, 그래서 대충 알아보자면 이런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3번 모드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모양이죠, 원래.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에딧 메쉬 베벨을 주면은 이렇게 선이 추가가 돼서 이 녀석이 3번 모드일 때랑 이 녀석 3번 모드일 때, 3번 모드여도 이렇게 선이 추가가 돼서 각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을 주고 싶을 때, 또는 이 녀석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이 져 있는 형태라서 3번 모드로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좀 그래도 부드럽긴 한데, 그래도 더 부드럽게 해주고 싶을 때 마찬가지로 베벨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선이 추가가 돼서 확실히 3번 모드일 때도 그렇고 1번 모드일 때도 옆 라인이 부드러워지신 거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베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dit Edge Flow라는 기능이에요. 아까 사용했던 베벨은 이제 베벨도 선을 완만하게 해주는 툴이긴 한데, 베벨은 선을 추가해서 그 전체적인 선의 흐름을 이제 완만하게 해주는 거고, 에디트 엣지 플로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원 기둥에 이 위아래에 기준이 되는 이 중간의 선을, 위아래를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완만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전체를 둘러서 에디트 엣지 플로우를 하면은 이렇게 위아래 선처럼 깔끔한 선이 됐죠. 이런 식으로 위아래 기준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선을 정리해주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uplicate Special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uplicate Special은 반전 복사인데요. 벌텍스를 중앙 그리드에다 맞춰주시고 중요하신 거는 이제 오브젝트를 눌렀을 때 피봇도 마찬가지로 중앙 그리드에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에디트 들어가서 Duplicate Special을 눌러서 항상 사용하실 때 리셋을 눌러주시고 저희가 지금 이제 X 방향에 지금 이쪽 방향에 복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케이트를 보면은 X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마야에서는 항상 여기 축은 안 나와 있는데 X, Y, Z 개념으로 다 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스케일에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X니까 첫 번째 칸에다가 -1을 주고 어플라이를 이 녀석을 선택해주고 어플라이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반전 복사가 됐죠. 그래서 에딧 메쉬에 머지 버텍스까지는 버텍스가 지금 다 달라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잡고 컴바인까지 시켜주면은 하나의 객체가 되겠죠.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을 응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스케일로만 해서 반전 복사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360도를 회전하면서 복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360도로 회전하면서 복사할 때 30개를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넘버 몇 개를 복사할 거냐, 여기에 이제 30개를 입력해야 되지만 사실상 한 개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복사를 하는 거니까 29개가 맞겠죠. 그래서 360도 나누기 30 하면은 30개를 할 거니까 그러면 12도가 나와요. 그래서 총 12도씩 30개가 360도 회전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복사한 녀석을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녀석들을 방법은 동일해요. X 스냅 해주고 그리고 피봇도 중앙 그리드에 해주시고 피봇이 지금 안 돼 있죠. 피봇도 X 스냅 해주시고 벌텍스도 X 스냅 해주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늘려줘서 이제 이 녀석을 디플리케이트 할 거예요. 잘 들어가서 리셋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넘버가 이제 몇 개를 복사할 것이냐 이런 말인데 지금 한 개가 있는 상태니까 29개 저는 30개를 이용해서 360도로 회전할 거예요. 그래서 축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X, Y, Z죠. 근데 이제 이게 한 바퀴로 360도 돌면서 회전하는 거니까 Y축이 되겠죠. Y축을 이용해서 360도 회전하니까. 그래서 360도 나누기 30 하면은 12도니까 여기다가 12도씩 해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녀석들을 컴바인까지 해주시면 이런 식의 모델링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넙스에서의 익스트루드와는 기능이 다르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이게 keep pace together라는 기능과 divisions 이런 기능이 있는데 한번 직접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을 한 개 불러와서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익스트루드는 면을 페이스를 잡고 뽑아주는 그런 툴이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는 Ctrl E 하면은 익스트루드가 사용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 오브젝트 축이에요. 이 축 방향이. 이렇게 해서 뽑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뽑으면은 오브젝트 축이다 보니까 가끔 이상하게 뽑힐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축이 바뀌어요. 지금은 월드 축, 이 로케이트 이 월드 축이죠. 해서 이렇게 뽑는 거. 차에서 이게 이제 keep pace together가 이제 on인 상태일 때 뽑은 익스트루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 together를 오프로 꼽은 다음에 월드축으로 바꿔서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온, 오프의 차이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온 했던 거죠. 해서 이렇게 페이스를 보면은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하지만 오프로 끈 상태의 이 페이스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사용하면은 이게 온으로 하면은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새로 뽑힌 이 면을 같이 붙게 해서 뽑을 거냐, 아니면은 서로 떨어뜨려 놓고 면을 서로 분리시켜 놓고 뽑을 거나 이런 얘긴데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온, 오프 해서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이 축도 방향도 경우에 따라서 월드축, 오브젝트 축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제 디비전스가 새로 뽑은 축에 대해 선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해서 익스트루드를 잘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원형 도형의 면을 채워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원형의 도형의 면을 채우냐면요, 이런 원형의 도형의 면을 채울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필홀이라는 툴이 있어요. 필홀로 채웠을 때, 자, 딱 채운 거 보시면 밑에랑 딱 비교해 봤을 때 선이 하나도 없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3번 모드로 보면은
이게 이제 모델링이 다 지금 터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필홀 같은 경우에는 뭐 사각형이나 자 이런 선이 필요 없는 한 번에 채울 수 없는 면을 필홀 같은 걸로 간단하게 면을 채울 수 있겠죠. 하지만 원형 도형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라는 툴이 있어요. 브릿지도 필홀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인이 없죠. 면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방법으로는 Append to Polygon이라는 툴이 있어요. 전에 설명해 드린 것 같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G키를 이용해서 채울 수는 있지만 라인도 굉장히 어색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라인을 삥 돌려서 잡고 익스트루드 컨트롤 2를 해서 월드축으로 축을 바꿔주고 여기 축에서 네모 버튼을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중앙에도 네모 버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을 당겨서 줄여줘요. 이렇게 딱 줄였을 때는 이렇게 다 줄여도 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구멍이 조금 생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겹치면은 안에 면이 두 개가 겹치는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면을 당겨서 익스트루드를 해주시고 벌텍스로 한 라인을 잡고 벌텍스를 합치는 기능이 또 있어요.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머지 버텍스에 머지 버텍스 to 센터를 누르면 이렇게 버텍스끼리 합쳐지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원형의 면이 채워주신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를 사용해서 면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지 버텍스 기능도 저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선과 여기 저기 버텍스와 여기 버텍스를 연결시키고 싶다 할 때도 Shift 마우스 클릭 머지 버텍스 to center 이런 식으로 버텍스끼리도 합칠 때 이런 식으로 버텍스끼리 합칠 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nsert Edge Loop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생성하는 툴인데요. 자, 플래너를 하나 생성해서 선을 줄여주시고 자, 선을 생성하는 툴은 이제 멀티컷도 있고요. 멀티컷으로 이제 컨트롤 눌러서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멀티컷도 자유자재로 선을 찍어서 엔터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선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쉬 툴. 메쉬 툴에 이제 인서트 엣지 루프 옵션 창을 가보시면은 초반에는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세 번째 키를 이용해서 다수의 선을 완벽한 비율로 이런 식으로 5개의 선을 생성하고 싶다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내가 몇 개의 원하는 선의 개수를 입력하고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 선의 비율에 맞게 선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한 개로 하면은 완벽히 50대 50 비율로 이렇게 선이 생성이 돼서 이렇게 비율을 체크할 때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다수의 선을 생성할 때는 인서트 엣지 루프를 간단한 뭐 한두 개의 선을 사용할 때는 멀티컷도 Shift를 누르면은 이렇게 포인트 보이시죠? 비율을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그냥 선을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 Shift를 하면 이게 스냅이 걸리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넙스에서는 리버스 다이렉션이라는 면을 뒤집는 툴이 있었잖아요. 근데 폴리곤에서는 용칭을 리버스로 단축이 리버스라고 명칭을 하고 메쉬 디스플레이에 리버스를 눌러주시면 넙스를 리버스 다이렉션이랑 똑같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또 어떤 기능이냐면요. 대충 보여드리자면 플래너를 불러와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휘게 하고 싶거든요. 이럴 때 B키를 누르면 소프트 셀렉션 모드가 됐다고 뜨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꺾어주시면 영역을 지정해야거든요. B를 누르고 마우스 다시 B를 누르고 마우스 중간 휠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영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더 영역 빼고 또 이렇게 해서 영역 빼고 또 대충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프트 셀렉션을 이렇게 이용해서 선에 굴곡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